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가지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G, T, chi-square, F 분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통계적으로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X바의 분포 혹은 P햇의 분포 혹은 S 스퀘어의 분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수학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에서 드라이브가 되는 포뮬라들이고요. 근데 실제로 통계에서는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디얼한 시츄에이션으로 근사를 해서 네 가지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똑같은 샘플이 두 번 뽑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XI들이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토탈 파퓰레이션에서 10% 이하로 샘플링을 한다고 그러면 인디펜던스를 가정해도 좋다. 그게 이제 경험적으로 통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경험 룰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가 30보다 크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는 건데 30보다 크다는 것도 경험적인 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폼 같은 경우에는 3만 돼도 벌써 정규분포처럼 보이고요. 하지만 익스포넨셜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이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센트럴 리밋 시어렘 쓰려면 n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n이 30보다 크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와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NP하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세 개의 분포는 정규 분포여야 돼요. 아니면 그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에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얘기를 했고요. 보니까 제가 앞뒤로 조금 빨리 가는 내용,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게 사실은 이 챕터 5에 있는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4장하고 5장을 좀 믹스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그거를 알기 전에 MLE가 뭔지 에스티메이터가 뭔지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거는 요 MLE하고 에스티메이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파퓰레이션이 있다고 그랬죠.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보니까 요번에 예비군 훈련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 소집된 사람들의 몸무게라고 그럴까요? 몸무게를 예를 들어서 각각의 사람마다 몸무게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거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오케이? 평균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게 제로 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는 항상 대통령의 지지율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로 생각을 하면
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1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레이쇼, 전체적인 레이쇼. 오케이? 요걸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전체 파퓰레이션에서 1의 레이쇼가 얼마냐?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파퓰레이션의 체중이 다 있을 텐데 체중의 평균이 얼마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심플한 방법은 모든 사람들의 체중을 재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속에 0이 있는지 1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해요. 어떤 경우는 가능도 하지만 보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그래도 그걸 알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P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 부분을 샘플을 뽑아요. 샘플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령이 섞여 있죠. 샘플에. 그걸 가지고 P 햇을 계산을 합니다. 혹은 X 바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제로원이라고 그러면 보통 그 제로원을 더해서 샘플 사이즈로 나눠줍니다.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체중 같은 거라고 그러면은 XI들을 다 더해서 샘플 사이즈로 나눠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게 요거를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러고요. 요걸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숫자 하나하나를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계학을 스태티스틱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컨시스턴트하게 얘기하려면 요게 파라메타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파라메타고요. 샘플로부터 우리가 파라메타를 추정하는 거를 에스티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트는 숫자예요. 뭐 30%면 30%, 50%면 50%, 70%면 70%. 이렇게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를 샘플로부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거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OR인지 ER인지 헷갈리는데 이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이렇게 들어오면 숫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떤 프로시저를 통해서 숫자를 하나 제너레이트 해주고요. 그 숫자 자체는 에스티메이트라고 부르고요. 그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알고리즘 자체는 함수거든요. 그 함수는 에스티메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금 더 업스트럭트하게 얘기하면 세타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이걸 파라메타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거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 세타 햇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세타 햇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p 햇이라는 게 있고요. p 햇은 some xi 나누기 n, xi가 0일일 경우에, 그 다음에 xi가 0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x 햇이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s 스퀘어라고 해서, 그래서 p 햇은 p를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x 바는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고요. s 스퀘어는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해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겁니다. 이건 평균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고요. 여기 제로원일 경우에는 p 햇 1 p 햇 이걸 쓰면 되겠네요. 요거는 분산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이 있는 건 평균이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p 햇 혹은 x 바로 에스티메이트해요.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xi가 0일일 경우에는 보통 p 햇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값을 가지면 p 햇이라고 안 표현하고 x 바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분산은 s 스퀘어로 에스티메이트 하는데 보통 xi가 0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리고 0일인 경우에는 이걸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make sense 해요. 그래서 파라메터와 에스티메이터 관계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네, 같아요. 같은데 xi가 제로 원인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p 햇이라고 쓰고요. xi가 제로 원이 아닌 경우에는 x 바라고 써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제로 원이 아닌 경우, 제로 원인 경우는 요걸 사용.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p 햇이나 x 바가 사람들이 어떻게 요거를 생각을 해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냥 에버리지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p 햇, x 바, s 스퀘어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p 햇, x 바, s 스퀘어 이런 것들이 왜 make sense 한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캡처 리캡처 그걸 이해하면은 제일 쉬운데. 오케이. 이 캡처 리캡처 방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설악산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따구리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알고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멘탈리 가장 심플한 방법은 설악산에 있는 딱따구리를 다 잡아서 세면 돼요. 그죠? 아주 메소드가 아주 클리어해요. 예, 불가능해요. 그죠? 옛날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북한에서 잠수정 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잠수정에 이렇게 고장이 나서 그 잠수정에 있던 사람들이 설악산에서 막 뛰놀던 때가 있었거든요. 언젠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명인가 30명이 막 뛰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잡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개월은 걸렸을 거예요. 그것도 한 몇십만 명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 잡지도 못했을 거야 아마. 무슨 얘기냐면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몇 마리를 알고 싶어서 어 그냥 탁상공론이라고 그러나 공무원들은 보통 깔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자 제가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방법이 명확한 방법이에요. 설악산에 있는 모든 딱따구리를 다 잡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그 명확한 솔루션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 불가능해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캡처 리캡처 방법이라고 해서 먼저 설악산의 딱따구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요. 오케이? 그래서 태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잡힌 애들은 시꺼멓게 칠해줄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마리를 잡았다고. 그래서 3마리 너무 작으니까 한 5마리 잡았다고 그러죠. 그러고 풀어줘요. 예? 그게 캡처 스테이지고요. 그러면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몇 마리 있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거는 5마리에는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캡처 스테이지인데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잡아요. 그러면 여기 잡은 놈들 보면 전에 잡혔던 애들이 또 잡힌 애들이 있고요. 요번에 처음 잡힌 신병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봅시다. n이 우리가 알려고 하는 개체수라고 그래보죠. 설악산의 딱따구리의 개체수를 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태깅된 애가 5마리예요. 그러니까 캡처 스테이지에서 5마리를 잡았던 거예요. 5마리를 잡아서 태깅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5마리는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지금 6마리를 잡았거든요. 캡처라고 그럴게. 캡처. 그 다음에 태깅이 그 중에 3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캡처 스테이지에서 5마리를 잡았고요.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잡았고
봤더니 그중 6마리 중에서 3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러면 설악산의 딱따구리가 몇 마리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표현을 하는데 예, 설악산에 딱따구리가 n마리가 있다고 그러면 n마리 중에서 내가 리캡처를 했더니 그 중에 캡처된 애들 중에서 몇 마리가 잡혔고 나머지에서 다른 애들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악산에 n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R마리, 6마리를 임의로, 무작위로 뽑는데 캡처 스테이지에 있던 5마리 중에서 3마리가 뽑히고 나머지 캡처 스테이지에서 납편했던 애들은 N-C거든요. 거기에서 나머지 R-T만큼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n에 관한 함수로 그려요. 이걸 n에 관한 함수로 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마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죠? 왜냐하면 태깅이 되어 있는 애가 5마리고요.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언태깅 된 애가 3마리니까 적어도 8마리거든요. 그러니까 7마리는 불가능하고 8마리부터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8마리일 때 요 확률을 계산했더니 3%라고 그래보죠. 그리고 15마리 때 계산을 해보니까 요 확률이 30%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뭐가 더 개연성이 있어요? 8마리일 개연성이 더 큰가요? 15마리일 때 개연성이 더 큰가요? 15마리가 더 make sense 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요. 그래서 15마리일 때 probability가 max가 된다. 그러면 요 15마리를 estimate 한 거예요. 15마리라고 우리가 estimate 하는 거예요. 요거를 MLE라고 불러요. 네, 그린 코드를 하나 보여줄게요. 봅시다. 지금 캡처 스테이지에서 5마리를 캡처했다는 거예요. C가 5이라는 건 처음에 캡처 스테이지에서 5마리를 잡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태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중에 태깅이 되어 있는 애가 2마리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돌려볼게요. 돌아갔고요. 그러면 지금 밑에는 n이고요. y축이 probability예요. 각각의 n이 사실이라고 그랬을 때 확률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언제냐면 14일. 오케이? 그래서 14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뭐 바꿔볼까요? 한 이거 7이라고 그러고 2이라고 그러고 요 캡처는 10이라고 그럴까요?
열렬. 예, 그림이 제대로 그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처음에 10마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태깅을 해줬고 풀어줬고 그 다음에 리캡처해서 10마리를 잡았고 봤더니 10마리 중에서 2마리가 그 전에 잡혔던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똑같이 x축은 n이고요. y축은 probability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했더니 요 확률이 max가 되는 데가 49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ML이에요. 이 방법 질문 있어요? 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어떤 피해요? 어, 요거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 같은데. 밑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설악산에 N마리가 있어요. N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R마리를 without order로 뽑는 거예요. 그 모든 경우의 수예요. 오케이? 위에는 오케이, 캡처 스테이지에 지금 5마리가 잡혀가지고 거기에 꼬리표가 달려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3마리가 뽑혔죠. 그런 경우의 수는 C 중에서 캡처 5 중에서 3마리를 without order로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딱따구리는 n-c마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태깅이 안 된 애들이 3마리잖아요. 3마리를 뽑는 경우의 수. 리캡처 스테이지에서 6마리를 뽑았고요. 그 중에 태깅이 되어 있는 애들이 3마리니까 태깅이 안 되어 있는 애들은 R-T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깅이 안 되어 있는 딱따구리는 N-C고 C는 태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 딱따구리 수는 N마리인데 그 중에 C마리가 태깅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N-C마리는 태깅이 안 되어 있는 거고 태깅이 되어 있는 애 중에서 T마리만큼 셀렉트가 된 거고 태깅이 안 돼 있는 애들 중에서 R-T만큼 셀렉트를 한 거.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숫자로 쓰면 확 들어오는데 문자로 쓰면 잘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ML이라고 부르고요. 이 ML이는 뭐의 약자냐면 M은 maximum, L은 likelihood, 요, 요 커브를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발생 가능할 것 같으냐 하는 거고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요건 estimation이에요. estimator라고 ML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프린시플이에요.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를 만드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왜 뮤를 뭐로 x 바로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시그마 스퀘어는 왜 s 스퀘어로 에스티메이트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xi가 iid인데 노말이고요. 평균은 뮤고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분포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샘플링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실제로는 독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샘플이 두 번 튀어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아이디얼라이즈해서 IID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은 다르지만 최대한도로 실제 상황을 모사하면서 수학적으로 핸들링하기 쉬운 형태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xi는 iid라고 가정을 했고 노말 뮤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래서 n개의 샘플 뽑았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게 어떤 xi 값을 가질 확률 밀도 함수 값이에요. 근데 독립이니까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아까 걸로 그림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y 아까 그랬던 y축이고요. 아까 x축만 있었죠. 그건 파라메타가 하나만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뮤가 있고요. 시그마 스퀘어가 있어요. 파라메타. 아까는 n이 있고 여기 probability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max를 찾았죠. 이번에는 여기에 파라메타가 n만 있는 게 아니고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두 개의 파라메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g축은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주어졌다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목도한 확률이 발생할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맥스가 되는 데가 어디냐 그거를 찾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면 맥스가 나오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미분에서 0 때리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그냥 미분해서 0 때리는 것보다는 이거를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해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얘기하면 요거는 보통 L이라고 써요. 그래서 요거를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불러요. likelihood function. 이걸로 직접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로그 취해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해요. 어찌됐든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걸어서 0이라고 세팅해 줄 거예요. 그러면 로그를 취하면
맞나요? 익스포넨셜에 로그를 취해주면 윗대가리만 나오고요. 프로덕은 썸으로 되고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파트는 됐고 나머지 파트가 똑같은 놈이 n번 곱해지는 거거든요.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파워 나오고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캐피탈 L은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불렀고요. 스몰 l은 뭐라고 부를까요? likelihood 펑션을 로그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로그 likelihood 펑션이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뮤부터 할게요. 시그마 스퀘어는 저거 안 할 거예요. 계산이 지저분해져. 뮤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줄 거는 뭐냐면 이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뮤를 변수로 보고 미분을 해줘요. 그래서 0이라고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뮤에 대한 텀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거는 제로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는 밖으로 빼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분이 걸리는데 2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이걸 0이라고 해서 뮤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0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sum of xi equal n뮤가 됩니다. 그래서 뮤는 1 over n sum xi 이렇게 돼요. 요게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x바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p가 xi가 0, 1일 적에는 트래디셔널하게 이거 p 해시라고 쓰고. 그러니까 요 그 설악산 딱따구리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계산이에요. 단지 파라메타가 설악산 딱따구리에서는 n만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했냐면 샘플 데이터가 노멀로부터 왔다 걸 가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바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x바는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 x바의 평균은 뮤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x바는 그러니까 x바 자체는 뮤가 아닙니다. x바 자체는 뮤가 아니에요. 하지만 에버리지 아웃을 해주면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이 뮤예요. 예, 그게 며칠 전에 예비군 훈련했다고 그러니까 예, 총 쏘나? 옛날에 총 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맞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총을 쏘면 대충 안 맞겠죠. 하지만 에버리지를 생각을 하면 잘 맞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죠? 에버리지 지금 4번 쐈는데 5번 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쏠 때마다 보면 x 바라는 게 뮤를 맞추지는 못해요. 하지만 에버리지 센스로 보면 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x 바는 뮤를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해서 요 에스티메이터거든요. 에스티메이터인데 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on average 타겟을 맞춰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이어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unbiased.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하려면 시그마 스퀘어는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데 요거를 시그마 스퀘어를 변수로 보는 겁니다. 시그마를 변수로 보는 게 아니고 시그마 스퀘어를 변수로 봐요. 그래서 요거를 시그마 스퀘어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0이라고 때려요. 그러면 시그마 여기서 뮤는 우리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했어요. 뮤는 x 바로 에스티메이트 했고요. 요 시그마 스퀘어는 이렇게 시그마 스퀘어를 계산을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요거는 계산을 했죠. 맥스가 언제 생기냐면은 x 바일 때 생기거든요. 여기에 x 바를 집어넣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면 xi가 iid 노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여기 n개라고 그럽시다. n개를 해요. 그러면 likelihood 펑션 계산했고요. log likelihood 펑션 계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log likelihood 펑션을 뮤로 미분해서 0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log likelihood 펑션을 시그마 스퀘어를 변수로 해서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언제 제로가 되느냐, 뮤가 언제 제로가 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x 바일 때 x 바일 때 이게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제로가 되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이때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요 likelihood 펑션 혹은 log likelihood 펑션이 max가 되는 포지션을
계산을 한 겁니다. 미분해서 0이라고 때려서 typically likelihood 펑션을 미분하지 않고요. log likelihood 펑션을 미분을 해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요건 unbiased예요. unbiased 됐어요. 요거 unbiased입니다. 근데 요 놈은 bias 되어 있어요. bias 돼 있어요. 그래서 bias 된 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해주고요. 요걸 s 스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 때문에 unbiased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n-1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unbiasedness를 guarantee 해주기 위해서 나누는 거고요. practically 생각을 하면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n-1로 나누는 게 보통이고요. 근데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MLE 프린시플 설명했고, MLE 프린시플로부터 왜 평균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 X바를 사용을 하는지,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S 스퀘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왜 여기 샘플 베리언스 계산할 때 N으로 계산하지 않고 N-1로 계산하는지 그 스토리를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